투자를 막으면 안 됩니다. 정말 대선에서 박살 나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농지법을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요, 찬성하시면 꼭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적인 경제화위원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요, 농지법의 농지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농지의 기능을 잃은 농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기능이란 뭡니까? 곡식을 생산하는 게 농지잖아요. 그런데 농지 생산 기능을 아주 잃어버린 지목만 농지인 농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에서도 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목만 농지인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농지법에 적용할 농지와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농지를 구분해 가지고 농지의 기능을 잃은 농지들은 농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하는 분이나 또 이렇게 개발하는 분들은 정말 동의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도로인데, 도로가 될 거고 도로의 기능을 하는데 농지가 몇 평 있어가지고 이거 농지증을 받아야 되고 개발하지 못하고 아픈 사례들이 많거든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농지 경제유전 하려면 용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농지법을 적용하자 이거죠. 자, 농림지역은 완전히 경제유전을 실현하고요, 그 외에는 경제유전을 실현하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농지로 이용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에서는 아주 강하게 경제유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농지니까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정책, 이것도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용도 지역별로 농지법을 적용하자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택도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나누듯이 농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투기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기 걱정이 없는 데도 많은데 농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농지법을 적용하자 이거예요. 좀 더 세분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농지에 대한 활용 가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이라는 것도 세분화하자. 취미로 하는 농민도 있고 정말로 업으로 하는 농민이 있잖아요. 농지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1000제곱미터 이상 땅에다 농사만 지면 농민이에요. 농지법 적용을 받고 모든 혜택도 받는데, 그러지 말고 농지를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내가 생계가 가능한 사람만 농민으로, 진짜 농민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고 대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량을 정말 마음껏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늬만 농민, 도시농부,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도시농부는 혜택 주지 말고 그냥 취미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 가지고요,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 오히려 진짜 농민이 되려고 하겠죠. 혜택이 많으니까. 그리고 혜택이 없는 농민들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노령화 농민과 그리고 농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젊은 농민들에게 정말로 아주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식량 안보 걱정하면은 농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농민들이 또 들어와야 하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66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만 땅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60세 이상 땅 사고 팔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부가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300평이란 그 1000제곱미터 여기에 농사 지어봐야 쌀을 기준으로 하면은 5가마, 6가마뿐 1년 내내 못 얻어요. 그러면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1년 내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요, 투기금지입니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이 투기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투기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막으면 안 됩니다. 아까 분노한 농사꾼 얘기 들었죠? 정말 대선에서 박살 나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니까? 앞으로 지방선거 있고 총선 있죠? 여러분, 농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농민들도 똑같은 한 표거든요. 투기를 금지해야 되는데 아주 강력한 법을 넣어야 돼요. 국회의원들, 특히 고위공무원들에게는. 만약에 농지법을 위반해서 투기할 경우에는 바로 국회의원 아웃되는 이런
강력한 농지법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LH 투기 사건 때 신문을 보니까 정말 가관인데요. 그 LH 투기 규모에 비하면은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대충 만듭니까?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투자를 하려고 대충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 마시고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투기하는 거 제발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가지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농지법을 보다 보면 너무 농지법이 세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이 내용을 혹시나 보신 국회의원님 있으면 꼭 농지법 개정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를 갖고 있는 200만 농민들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이렇게 농지법 강의를 할 거니까요. 정말 농지법 진짜 화가 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켜나가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지법이 더 세분화돼 가지고 취미로 하는 농민들과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을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취미로 하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투기하는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 3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농지법 개정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